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저는 참고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반에 보면은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캐리커처를 그렸는데 그려준 친구는 인상을 쓰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빵 터지는 짓궂은 캐리커처를 굉장히 많이 그렸었고, 그 시절에는 뭐 선생님들도 막 되게 우습게 비하해서 많이 그려서 친구들이랑 막 만화 만들어서 돌려보고, 책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사이드에다가 이제 움직이는 그림 그린다고 아시죠 다들?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정말 좀 종이가 남는다 싶은 데는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던 학생으로 저는 중고등학교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까지는 뭐 근본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보고 따라 그리고, 아 나 좀 잘 그리는데 약간 그런 입장이었고, 근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배경을 그린다거나 투시도에 관련된 게 나오면은 굉장히 쭈그러들 수밖에 없었죠. 뭐 그때 당시에 뭐 투시도로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어디 있어요. 예고도 아닌데 그냥 일반 고등학교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 늦은 시기에 미술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맥 미술학원이라는 원장님 보고 계시나요? 그 되게 작은 도시에 있던 미술학원이었는데, 그때 가면은 다 이렇게 아시죠? 이젤에 놓고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 그라데이션 이런 것들을 다 시켰어요. 그때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죠. 일단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고, 그때는 뭐 아그리파, 입시가 그런 거였으니까 뭐 아그리파 그리기, 비너스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저는 되게 막 충실하게 연습을 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내가 이걸 왜 그리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입시고 원해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아그리파를 그리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만화, 멋있는 그림, 정물화나 연예인들 얼굴 되게 잘 그려놓은 거를 그려보고 싶지, 사실 아그리파랑 그거는 정말 지겨워.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고 각도를 바꿔서 계속 그리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한 그런 명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면으로 표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엔 몰랐죠. 뭐 그냥 그때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렇게 형태가 틀렸다고 하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주입식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어설픈 입시를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만화과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에 존잘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전교에서 최고였는데, 최고 맞나? 무튼 손가락에 들 정도로 잘 그렸는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나보다 더 잘 그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제 그때 당시에 해부학이라는 걸 이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부학이라는 거를 따로 공부를 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검색하면 막 핀터레스트 검색하면 인체 다 나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고, 책도 그냥 집에서 주문해서 볼 수 있고.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책을 사고 싶다? 그러면 근처 서점이 없으면 없어. 아니면 뭐 서울로 올라가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시기였고, 그때도 뭔가 저작권이 없던 시기다 보니까 막 그런 인터넷에 뭐 카페에 올라온 그림이나 이런 것들 다 긁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폴더를 정리해 놓은 걸 어디서 다운받고 막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체의 공부를 저는 되게 그래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사람을 그리는 것 자체가 재밌었고, 그래서 가장 처음 했던 게 뼈대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뼈의 구조를 외우고, 그 뼈가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1대 뭐 1대 뭐 이런 식으로 뭐 8등신이 왜 8등신이고 막 이런 그런 비율들을 배웁니다. 이런 인체가 어떤 뼈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죠. 그러다가 해골 캐릭터가 아니라면은, 사람이라면은 근육이 붙어있는 이 피부 위를 그려야 되잖아요. 형태를. 때는 군대를 갔을 때 가장 두려웠던 순간, 손이 굳을까봐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밀리터리에 관련된 것들을 그날 본 거는 그날 들어와서 종이에다가 다 기록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그런 해부학을 많이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때 운동을 처음 해봤어요. 군인이라는 게 사실 짬이 차면 일과가 끝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후임들은
이제 청소를 시켜놓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웠던 뼈대 그리고 그 위에 붙어있는 근육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운동하면서 이게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수축하는구나, 이렇게 팽창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해부학적인 몸이 되진 못했지만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같은 근육이지만 다른 체형의 친구들을 보면서 몸이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도 이렇게 나처럼 둥글둥글 한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내배역, 외배역 막 이런 좀 다른 체형들도 있구나, 저렇게 뭔가 장근육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구나, 체지방이 적으면 저런 느낌이 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체지방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전완근이나 아니면은 가슴 근육이나 복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 쩍쩍 갈라지는 걸 잘 기억해 놨다가 이제 밤에 그걸 다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인체가 엄청 늘었거든요. 인체에 대한 이해나 이제 그림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보고 그리고 외우고 했던 것들이 막 믹스되면서 그때 인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늘었거든요. 그런 근육을 그리면 그 위에 또 옷을 입혀야겠죠. 지금처럼 박시하면은 주름이 좀 덜 가고 이런 몸의 형태도 잘 드러나지 않고, 하지만 언더아머나 이런 머슬 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입으면은 몸매가 쫙 드러나고 약간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저는 또 군대에 있으면서 또 한 번도 자세히 볼 일 없었던 그런 군복 같은 것도 입어보면서 여기 절개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전투화 위에는 고무링이 있어갖고 약간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 뭉쳐가지고 안쪽으로 말리는구나,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을 보고 그리고 외우고 이해하고 약간 이런 거의 반복이었거든요. 맞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군대에서 모든 걸 마스터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그냥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데뷔를 하기 전까지 그림을 정말 쉬지 않고 그렸습니다. 쉬지 않고 그리는 직업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화 폰티도 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만들어보고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도 짜보고, 그런 것들을 정말 쉴 새 없이 하다 보니까 좀 더 기본기들이 단단해졌고 계속 그림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단점은 놔두면은 그냥 계속 그 상태거든요. 근데 다른 때 장점이 올라가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못나 보이는 것, 약간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있고 이 단점들을 커버를 한다? 그러면 점차 이 간격이 좀 줄어들면서 상향 평준화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림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 늘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장점 있잖아요. 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내가 계속 그걸 좋아하니까 계속 좋아지게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쁜 점은 패치를 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지만 좋은 점은 가만히 놔둬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계속 답습하면서 뭔가 좋아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나의 단점을 빨리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 Upgrade complete.